still be killed. You know that. Maybe. Please don't do it. I know. Hey, you bastards! I'm still here. 이 종목이 싸다, 바닥을 잡았다, 이런 판단도 분명히 매수 타이밍이 또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기준들이 있으실까요? 와, 이거 되게 중요한 팁이네요. 안녕하세요, 임파파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대회 매매하시는 걸 보다가 이렇게 전화로 찾아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네네. 네, 사실 임파파님 매매를 보면서 와, 이분 엄청나시다. 네. 억 단위로 베팅이 들어가시네. 수익률로는 1억 리그에서 3위를 하셨습니다. 131%. 네네. 그리고 수익금으로는 1위를 하셨어요. 네. 6억 4,400만 원을 수익을 내셨고, 네네. 이 수익금이 줄어서 이 정도예요. 네. 원래 더 많이 버셨었죠. 네네. 한 원래 얼마까지 맥시멈으로 찍으셨다가 이 정도로 줄은 건가요? 한 9억까지는 갔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작년 기준으로는. 네. 제가 살짝 듣기로는 직장인이시라고. 네네네. 네. 그럼 직장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몇 억씩 베팅하는 게 가능한가요? 제가 약간 보면 그 단타는 거래를 자주 안 하고요. 그래서 왜냐면 일을 하다 보면 일을 하면서 이제 같이 계속 이게 보기가 좀 힘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제 지난달이랑 그 작년 이제 11월쯤 해가지고는 그때 제가 좀 그 회사 장기 휴가 기간이었어요. 그때 뭐 제가 뭐 당연히 휴가라서 돈을 번 건 아니고 뭐 타이밍이 좀 좋긴 했는데 뭐 어쨌든 그때 좀 거래를 좀 꽤 했었고요. 그러면 네. 지금 수익이 한두 달 안에 막 6억 이렇게 나세요. 네네. 이런 수익을 평소에도 꾸준히 내시는 편이세요? 기간으로 따지면 이 정도의 단기간에 큰 수익 났던 경우는 잘 없고요. 이번에가 좀 많이 난 거죠. 그래도 일단 정규전에서 상위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 결정전을 나오신 거거든요. 네네네. 수익의 루틴이 잡혀 있다고 이제 봐야 되는데, 네네네. 당연히 주식이니까 뭐 월급처럼 딱 정해진 금액이 벌어 드릴 수 있는 건 사실 아니긴 해요. 네. 그럼 임파파님은 그럼 평소에 그래도 수익이 꾸준히 나시는 편이신 거죠? 네네네. 그렇죠. 지금까지는 어쨌든 수익을 내고 있는 중이니까요. 가장 많이 내셨을 때는 얼마까지 내보셨어요? 수익이요? 네. 일단 그 작년에 제가 보니까 이제 실현 손익이 한 12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 작년이 이제 지금껏 하면서 이제 사실 투자 금액도 제일 높은 시기였고, 네. 그만큼 이제 수익도 제일 많이 난 거고요. 이게 제가 신뢰가 안 된다면 이게 다른 인터뷰하는 고수분들도 이렇게 계좌 인증을 한 번씩 요청을 드리긴 해요. 네네네. 혹시 가능하실까요? 네네. 그 방금 말씀드린 그 네. 작년 이제 실현 손익을 제가 캡처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일단 사실 매매를 보면서 이분은 고수가 확실하다. 스윙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네. 약간 스윙 트레이더라고 보는 게 맞을까요? 예, 그렇죠. 저는 대부분, 그렇게 거래를 하고 있죠. 그럼 지금 거래하는 금액은 자산은 어느 정도 되세요? 지금 많이 비중을 줄여가지고 한 10억 정도로 줄어 있고요. 줄인 게 10억인가요? 예, 대단하시네요. 사실 되게 일반적인 금액은 아니긴 해요. 네, 그렇죠. 저도 뭐 제가 돈이 너무 많아서 이제 남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인생을 걸고 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와닿네요. 인생을 걸고 사실 여기 결정전에 나오신 분들이 다 대부분 같은 마인드세요. 진짜 인생을 걸고 하시거든요. 네네. 진짜 배수의 진을 치고 하시는데 그러면 얼마로 시작하셨길래 이렇게 지금 10억 정도까지 운용을 하시나요? 주식을 이제 시작한 거는 이제 한 15년쯤 됐고요. 경력이 꽤 되시네요. 15년쯤 됐고 이제 시작할 시점엔 당연히 뭐 소액으로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시작하다가 네. 뭐 사실 그 사이에 뭐 상패 종목도 이제 해봤고
뭐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예. 지금은 그 좀 시드는 좀 커졌지만 그 좀 코스피 위주로 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코스피라고 하면 좀 대형주 위주로 많이 하신다는 네네네. 말씀을 해주시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이 스타일은 계속 원래 처음부터 고수를 하셨나요? 아니면 처음에는 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잡주의 영역? 처음에는 잡주만 했었죠. 일확천금을 좀 예. 노리고 투자를 하다가 예. 이제 실패를 많이 보고 아, 그쵸. 그때부터 이제 점점 뭐 기업 분석도 하고 뭐 이러면서 예. 투자를 하기 시작했죠. 그 대형주 매매랑 잡주 매매의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그 전업으로 이제 주식 트레이딩만 한다면 네. 사실 잡주도 좀 해볼 만한데 실시간으로 제가 볼 수가 없고 이제 등락이 좀 시간대로 너무 급변하다 보니까 네. 이게 거래가 좀 하기가 힘든 상황이라 가지고 그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예. 급등 급락은 잘 없지만 예. 뭐 어쨌든 저평가된 대형주들을 좀 잘 찾아보면 이제 네. 좀 그 급등이나 나올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약간 대응적인 영역에서 사실 이제 잡주란 표현보다는 소형주라는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그렇죠. 네. 네네. 소형주를 하면 대응의 영역에서는 사실 좀 대응이 쉽진 않은가요? 네네네. 이게 네. 그 소형주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뭐 10억에서 뭐 20억 사이 정도로 주식 거래를 하는데 네. 생각보다 이제 투자하는 종목 가짓수가 많지는 않아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 대금이나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제가 그만큼 투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쵸. 시가총액도 낮고, 예. 네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 한계가 있고요. 네. 그러고 제가 좀 뭐 지금 현재 투자금 수준으로 봤을 때는 네. 어쨌든 이제 소형주를 만약에 거래를 제가 매수를 했다가 이제 매도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아래 틱들 뭐 한 10틱씩 다 까먹으면서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이제 거래량이 좀 나오는 주식을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있습니다. 비슷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 자산이 좀 크신 분들은 이거 손실 보면서 계속 팔아야 된다고. 그게 되게 고통스럽다 그러시더라고요. 손절을 하더라도. 이게 하락할 때도 분봉으로 보면 막 음봉이 세게 나오면서 막 하락할 때도 있잖아요. 네네네. 막 그럼 손실이 더 커지면서 나와야 되는 그런 불상사를 많이 겪는다고 하는데, 임파파님도 그러신 경우가 많으셨나 보네요. 예. 그 소형주들의 이제 떨어지다가 이제 물타기를 하다 보니 이제 투자 들어간 돈이 이제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아진 경우도 있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사실 매도를 거의 한 일주일 걸쳐서 한 적도 있었고요. 진짜 끔찍하셨겠네요. 이거 진짜 고통을 일주일 내내 느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손실의 고통을. 예.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형주나 대형주를 하는 금액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소형주는 한 몇 억 가지고 하는 게 그러면 합리적일까요? 제가 지금은 기준으로 좀 나름 나만의 기준을 잡고 있는 게 예. 소형주는 이제 최대로 맥스로 이제 넣을 수 있는 게 이제 한 1억 정도다. 1억 라고 정도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형주로 넘어가려면 한 어느 정도 금액으로 넘어가는 게 좋을까요? 대형주는 이제 시작을 이제 1억 이상으로 이제 시작을 해서 예. 그다음 뭐 어차피 뭐 시총에 따라 뭐 다르겠지만 뭐 할 수 있는 뭐 최대한 다 투자해도 자기가 이제 오를 거라고 생각한 주식은 뭐 다 넣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형주는 한 1억 정도 이하로만 해라가 적당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떨어졌을 때 매도가 너무 힘듭니다. 그쵸. 그게 사실 되게 리스크예요. 네네. 손절은 할 수 있는데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손절은 진짜 그냥 묶여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보니까 임파파님께서는 종목을 많이 하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스윙 트레이딩을 하는 기간이 이제 한 뭐 하루에서 뭐 길게는 일주일, 뭐 2주일 이렇게 가시는 편이신 거죠. 네네네. 그럼 종목은 한 몇 개 정도 거래하세요? 다 5개 미만으로 최대한 거래하려고 하고요.
5개 미만이요. 네네네. 이게 보니까 조금만 거래하는 게 더 장점일까요? 사실 장단점이 당연히 있을 거고, 네. 그만큼 여러 가지 종목을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예. 그 여러 기업들을 사실 분석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사실 좀 힘들죠. 그게 그러다 보면 이제 기업 분석에서 좀 놓치는 부분들도 발생을 하고, 네. 예, 그래서 확실히 좀 이제 알고 있는 기업을 좀 투자하는 편이고요. 알고 있는 기업. 그러면요, 5개라는 종목을 선정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기업 분석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기업 분석,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본적 분석이 이게 정도가 다 있잖아요. 막 예를 들어 재무제표나 진짜 저 깊은 멀티플까지 다 본다거나, 그리고 기업이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진짜 세세한 내용까지 다 확인을 하고 하는 거래의 분석까지를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기업 자체에 이제 지금 핫하게 작용하는 이제 그런 재료만 확인을 하시는 건지, 그런 어떤 정도도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 그 재료 부분이 한 60%, 한 70% 정도 되겠네요. 재료 부분이고, 네. 그 다음은 이제 제가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것은 이제 동종기업이나 거기에 대한 이제 평균 펄을 보고 좀 자주 보고요. 평균 PER 말씀하시는 거예요. PER. 예. PER을 보시는군요. 이거는 필수일까요? PER을 보는 건? 전 그 대부분 이제 PER 위주로 이제 보고 있고, 네. 만약에 그 해당 그 기업의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재료가 동등 기업들은 이제 PER 수준 자체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상향이 되는 것들을 보거든요. PER이 계속 상향하는. 그럼 어떤 성장성도 계속 보고 들어가신다는 거네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약간 가치 투자에 대한 어떤 그런 좀 뷰도 좀 있으신가 봐요. 네네네. 약간 그런 성향으로 대형주를 이제 접근을 하시고, 그러면 이 종목을 고르는 기준, 다른 기준들도 혹시 좀 있을까요? 제가 연말쯤 되면 예. 당연히 이제 배당주 쪽으로 좀 비중을 늘리고요. 연말이 되면 배당주. 네네네. 배당주 위주로 좀 늘리고, 그다음 나머지 지금 현재 제가 보는 종목들을 보면 이제 뭐 당연히 이제 미래의 가치를 보는 뭐 현재 뭐 AI나 아니면 우주, 로봇 등 이제 기술주 위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이 키워드들은 사실 되게 굉장히 단기적으로도 핫한 섹터예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 보면 이제 대형주 중에 예. PR이 좋고 네. 섹터가 지금 핫한 종목들을 고른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네네. 왜냐면 단기적인 수익도 정리 잘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단기적인 수익도 보신단 말이죠. 네네네. 네, 사실 가치 투자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인식상으로 가치 투자라고 하면 이제 계속 보유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건데, 분명히 임파파님은 수익이 나면 팔고 다시 사신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은 이 종목이 싸다, 바닥을 잡았다, 이런 판단도 분명히 있으실 거라는 거죠. 네네네. 네, 어떻게 그러면 그런 핫한 재료 안에서 이제 고르더라도 이게 어떤 바닥을 잡았다, 지금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어떤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기준들이 있으실까요? 사실 그 기준은 명확하게 없고요. 제가 차트를 보고 네. 차트랑 이제 뭐 거래량 그리고 그 거래원이랑 그리고 투자자들, 외인이나 뭐 기관들 좀 종합적으로 보긴 하는데 저만의 뭐 어떠한 공식 이런 것은 없습니다. 투자 주체나 거래량, 거래원을 보시고, 그러면 이제 단순히 어떻게 보면 거래량이 발생을 하고 거래 대금도 충분히 올라가고 거래원에서도 꾸준히 이제 한 특정 창구에서 돈이 들어온다거나 뭐 외국인이 계속 사준다거나 어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보편적인 수급의 이제 양상을 얘기해 주시는 건가요? 네네네. 그리고 제가 좀 좋아하는 이제 매수 타이밍은 이제 기업이 이제 실질적으로 수익이 이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국인들이 좀 지속적으로 이제 팔고 있을 때 적정 수준 이제 외국인 보유 비중이 좀 이거 이상은 더 이상 팔지 않겠다라는 느낌이 올 때 약간 그 종목 사는 걸 좀 좋아하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사실 반대거든요. 개념. 네네네. 저는 이제 외국인이 사줄 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네네네. 근데 임파파님은 오히려 아니, 기업이 돈도 잘 벌고 있고 PER도 올라가고 있고 지금 핫한 섹터인데 외국인이 비중을 좀 줄여? 그러면 우리 사야 돼? 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눌림목의 매매라고도 볼 수 있는 거네요. 네네. 이게 꼭 외국인이 팔아야 되나요? 아니면 기관도 팔아야 되나요? 아, 저는 약간 외국인을 좀 더 네. 크게 보고 있고요. 아, 기관은 그러면 어떤 역할이라고 봐야 될까요? 사실 기관도 기관 주체들이 좀 많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크게 작용하는 게 뭐 연기금 및 이제 나머지 뭐 금융 투자나 다 있는데 예. 거기에서 사실 그 기관이 같이 잘 움직이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좀 별개로 움직이는 경향이 네네네. 더 그렇다고 또 한쪽 그 매매 규모가 큰 기관 주체만 이제 본다면 약간 그게 안 맞는 경우들도 좀 많고 이래서 주로 이제 외국인 매매 현황을 좀 많이 봅니다. 외국인 매매. 그러면 외국인이 다시 들어올 때 그럼 이제 슬슬 수익을 볼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아, 예, 맞습니다. 외국인이랑 같이 올라가죠. 거의 예. 외국인의 통수를 치는 전략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외국인이 네. 싸게 넘긴 것들을 줍는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와, 이거 되게 중요한 팁이네요. 네. 혹시 이런 거 알려주셔도 되나요? 아, 예. 아니, 뭐 모두가 부자 되면 좋겠고. 예. 역시 고수분들은 예, 마음이 너그럽고 넓으십니다. 네, 그럼 좀 더 계속 좀 질문 좀 드려볼게요. 아, 네. 차트를 본다고 하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차트를 보는 기준들이 좀 더 이렇게 명확하게 있으시단 말이죠. 어떤 분은 일봉을 주로 보시고, 어떤 분은 분봉을 보시고, 그리고 보조 지표를 쓰는지 안 쓰는지, 그리고 차트상에 어떤 패턴들이나 포인트를 보는지가 다 가지각색이세요. 네네. 임파파님은 어떻게 차트를 보시나요? 사실 그 매수 시점은 일봉으로 좀 보고요. 매수 시점을 일봉으로 보시나요? 네네네. 네. 그리고 매도 시점은 이제 일봉, 주봉, 월봉을 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현재 수준에서 지금 이게 뭐 예를 들어서 뭐 신고가를 갈 수 있는 차트다.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 신고가를 이제 만약에 달성을 한다. 그러면 약간 유지보다는 매도를 하는 편입니다. 아, 보통은 우리가 그러니까 신고가 돌파하는 구간은 사실 오버슈팅이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잖아요. 네네네. 이제 모두가 매수의 영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네네네. 그럴 때 오히려 파신다는 거네요. 네네. 그게 네. 그 신고가를 넘고 나면 적정 그 매도 시점을 잡기가 매우 어려워가지고. 아, 그렇죠. 완전 이제 보유자의 영역에서 이제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차트상 네네네. 그랬다가 그 높은 금액까지 눈에 봤는데 그다음 떨어지는 거는 또 하염없이 또 매도를 잘 할 수가 없거든요. 마음이. 심리적인 걸 관리를 하시려고 일부러 파시는 거네요. 네네. 아, 이거 역시 신법이네요. 그럼 웬만하면 신고가 돌파 구간에서는 거의 다 정리를 하시겠네요. 더 가더라도. 아, 네네, 맞습니다. 근데 좀 미련이 남잖아요, 사실. 그래서 제가 다시 매도한 가격보다 네. 이제 뭐 신고가를 높게 찍고 다시 매도한 가격보다 밑에 내려오면 그때부터 다시 또 계속 봅니다. 내가 들어갔던 자리가 어떻게 보면 다시 지지로 형성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네네네. 아, 좋은 전략이네요. 이게 자금이 크면 이렇게 운용을 해야 된다라는 감이 좀 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금액이 되게 적잖아요. 네네. 저 10억 단위 되시는 분들의 매매를 사실 보기도 쉽지도 않고 네. 이렇게 여쭤볼 기회도 많이 없어서 사실 고려아연 같은 것도 생각해보면 막 240만 원 막 이렇게 갔잖아요. 아, 네네네. 근데 이 신고가를 계속 만든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약간 고수분들한테 항상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종목이 얼마까지 갈 거다는 사실 고수분들도 모르시는 거죠. 네네네. 아,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네요. 비싸게 더 올라갈 걸 생각하지 말고 싸게 잡을 방법을 궁리를 하시는 거라고 좀 생각해 보면 될까요? 네네. 맞습니다. 아, 좋은 팁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지를 보시잖아요, 일봉상에. 아, 네. 그럼 이게 지지를 보더라도 진짜 차트를 넓게 봐서 막 몇백일 해놓고 보거나
아니면 뭐 며칠 안에 뭐 일주일 뭐 이런 기간 안에서의 지지를 보시는 건지 그 지지를 잡는 좀 기준이 좀 궁금합니다. 일단 최근 이제 일본에서 약간 그 수평적인 이제 지지 차트가 나오면 네. 그 정말 생각하는 이제 최저가, 생각되는 최저가에서 네. 한 10% 정도는 그냥 내가 덜 먹고 가야지 하고 그쯤을 제가 보고는 있거든요. 10%를 덜 먹는다는 건 그러면 이제 바닥을 잡고 올라갈 것 같을 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 일본 기준으로 네. 제일 이제 저점이었을 때보다 네. 이제 10% 정도 높은 가격인데 지금 이제 내일부터 상향할 것 같으면 그 정도는 이제 그때쯤이면 들어가도 된다 해서 매수를 합니다. 근데 매수를 하실 때 한 방에 들어가시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저는 처음에 금액이 커서 이게 한 방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막 1억, 2억씩 사시니까 한 방씩 베팅을 하시나? 그런데 알고 보니까 돈이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몇십억 단위로. 그럼 그때부터 분할 매수도 이제 전략을 가져가시는 건가요? 예, 분할 매수도 분명히 하고요. 네.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게 원래 분할 매수해서 뭐 예를 들어 뭐 5억까지 이 종목을 사겠다. 네. 이렇게 이제 뭐 생각을 하고 시작은 하지 않고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네네, 사실 이게 네. 떨어지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특별한 이제 사유가 없는지가 확인 일단 되면 뭐 제가 모르는 정보도 있겠지만 아는 정보 선에서는 이제 그게 확인이 되면 이제 믿고 제가 있는 것들을 이제 다 최대한 자금을 넣죠. 그 이유 없이 하락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봐야겠네요. 네네네. 그리고 일봉상의 지지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됐는가, 그리고 힘이 다시 들어오는가, 네. 그리고 외국인이 막 사고 있는 시즌이 아니라 좀 팔았다가 다시 들어오는 시즌이거나 어떤 이런 종합적인 걸 봐야 된다는 말씀으로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저도 제가 어떻게 하는지 지금 정리가 되고 있네요. 사실 거래하는 순간에는 이런 인지를 하면서 하진 않으시잖아요. 네네네. 장기 시작하면 딱 그때부터는 딱 로봇이나 기계처럼 컴퓨터처럼 딱 그 루틴이 딱 작동을 하는 그런 느낌으로 봐야 될까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임파파님께서는 그런 종목들을 고르는 시간대가 전날이나 평소에 이렇게 계속 보시다가 관심 종목에 옮겨놓고 거래를 하시나요? 아니면 바로바로 사실 때도 있으신가요? 관심 종목에 네. 넣어둔 거 안에서만 거의 대부분 거래합니다. 대부분 그때 거래를 하시네요. 넣어놓으신 걸. 그리고 즉흥적으로 사는 경우는 거의 없으시죠? 네. 즉흥적으로 사는 건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랬는데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사실 제가 너무 즉흥적으로 사가지고 여쭤봤습니다. 이게 꼭 그럼 손실 나더라고요, 사실. 네네. 희한하게 재료가 좋은데도 즉흥적으로 사는 종목들은 꼭 수익이 안 나요. 이게 왜 그런지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그게 항상 저한테 손실을 주더라고요. 제가 그냥 사는 게 관심을 또 가지는 거는 그냥 관심 종목에 넣어둔 종목들의 이제 알람을 다 또 설정을 해 놓거든요, 알림을. 알림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상한, 하한 이제 알림을 설정을 해 놓고 네. 이제 그 알림 내가 이제 이 정도 가격이면 이거는 들어가는 게 맞아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가격대를 설정해 놓고 네. 이제 알림 울리면 그때 좀 더 해당 기업을 더 좀 보죠. 그럼 혹시 HTS로 거래하시는 게 아니라 MTS로 거래하시나요? 예, 대부분 MTS로 거래합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MTS로 거래하시는 거 얘기 들을 때마다 네.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장인은 장비를 탓하지 않는다고. 좀 불편하진 않으세요? 사실 뭐 불편한 부분은 없고요. 왜냐면 현재 제 처해진 좀 환경과 네. 이제 그럼에도 이제 어쨌든 주식을 해서 돈을 더 벌고 싶은 마음에 네. 하자면 모바일밖에 안 되는데 모바일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최대한 이제 그렇게만 하고 있죠. 핸드폰은 그냥 일반적인 핸드폰인가요? 예. 제가 뭐 막 엄청난 뭐 그런 전문가 분들처럼까지는 안 하고 있고요. 그 엄청난 전문가분들보다도 잘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진짜 장비는 중요하지 않네요, 진짜.
아, 예, 그거는 제 생각은 그렇긴 합니다. 대단하십니다. MTS로 이렇게 10억 넘는 금액을 신용미수도 쓰시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아, 이게 그러면 일하면서 신용미수 쓰시면서 그 리스크를 네. 감수를 하시는데 예. 그 신용미수는 꼭 쓰세요? 대회 때만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평소에도 원래 쓰시나요? 아, 가끔씩 쓰고요. 제가 아까 뭐 말씀드린 뭐 우선주나 뭐 배당주 같은 경우들은 예. 당연히 신용을 안 쓰고요. 어느 정도 기간을 좀 끌고 가야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요. 네네네. 그럼 단기적인 재료가 셀 것 같은 기업만 그러면 신용미수를 쓰시는 건가요? 네네네, 맞습니다. 그게 언제쯤 들어가냐면, 네. 제가 이제 현금으로 이제 구매를 하고, 만약에 그 저점이라고 샀던 기회가 오르다가 다시 왔을 때쯤 제가 좀 신용으로 추가로 더 사는 것 같아요. 신용으로. 네. 아, 그때 그럼 더 힘을 더 주는 거네요. 아, 네네, 눌렸을 맞습니다. 때. 예. 아, 그게 이제 사실 심리가 그때 버틸 수가 네. 없잖아요. 떨어질 때요? 네, 떨어질 때 신용을 더 태운다는 게 네. 대체 어떤 마인드로 그게 가능한 건지. 아, 그, 네, 이게 신용 그 비율이 있잖아요. 네, 네, 그 비율이 약간 여유가 있으면 그 수준에서는 어느 정도 투자하는 것도 이제 저는 괜찮다고는 보거든요. 하지만 이제 반대 매매? 네. 예, 그 시점까지 갈 정도의 이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그 전에 손절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결국 손절이 또 중요해지네요. 네네. 그럼 손절은 언제 하시나요? 손절을 좀 하는 시기가 네, A 종목에서 만약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났으면 그때 이제 뭐 B 종목에서 지금 손실 중인데 이게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됐을 때 같이 팔아버리죠. 수익 난 종목과 손실 난 종목을. 일단 그러면 제가 체감은 제로니까 예를 들어서 예, 수익률이랑 하락률이 같다면. 진짜 심법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요, 수익이 났으니까 그 손실 난 네. 종목도 수익이 났으면 좋겠어서 그냥 버티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네. 제가 예전에는 그 수익 난 종목을 이제 팔고 손실을 이제 물타기를 몇 번 해봤었는데 네. 사실 손실이 났다는 것 자체가 제 경험상에는 더, 더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맞아요. 항상 그래요. 예. 손절 기준, 그 종목이 더 이상 가망 없다라는 기준은 어떤 퍼센테이지가 기준이 될까요? 아니면 재료의 아예 훼손을 보시는 걸까요? 둘 다겠지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 이건 손절해야겠다. 네. 이것 또한 약간 그 매수매도 이제 주체를 좀 보는데, 예. 예를 들어서 뭐 특정 기관에서만 매도를 좀 많이 했다. 아니면 뭐 외국인이 최근에 많이 팔았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손절을 잘 안 하고요. 오히려 안 하나요? 네네네. 예. 외로 뭐 딱히 뭐 개인이나 외국인 뭐 기관들이 뭐 적정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있는 상황인데 계속 떨어진다. 네. 예, 그러면 이게 가망 없는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가요? 적정 이제 예를 들어서 주체가 좀 계속 바뀌긴 하지만 매수와 매도가 좀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떨어지면 오히려 균형 잡혀서 다시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 오히려 안 좋은 건가 보네요. 예, 저는 그거를 약간 적정 주가를 찾아간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갈피를 못 잡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네네네. 그럼 그게 손절의 기준이 되시는 거네요. 네네. 그거를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은 다 경험으로 사실 체득을 하신 거죠. 아, 예. 사실 책에는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없어요. 예. 제가 주식을 책으로 딱히 공부를 한 건 없고요. 대단하시네요. 15년 경력에 이 10억 넘게 버실 때까지 오래 걸리셨어요? 한 5년 전쯤 이제 한 10억 정도의 자산을 만들었었고, 그러면 코로나 맞습니다. 전이네요. 네네네. 코로나는 어떻게 잘 버티셨나요? 그때 좀 힘들었죠. 많이 힘드셨죠? 물리셨나요? 아니면 손절을 세게 하셨나요? 그때 손절을 세게 하고, 네, 그때가 이제 2차 전지가 좀 많이 잘 나갈 때였었는데, 맞아요. 네. 2차 전지 종목들을 하면서 어느 정도 거의 다 메꿨었죠.
아, 손절을 세게 한 걸 이제 2차 전지로 만회를 좀 하신 거네요. 네네네. 그때 한 몇 억은 그냥 날리셨겠어요. 아, 예. 아, 근데 이 만회를 하고 다시 가는 과정도 사실 쉽진 않아요. 아, 네네네. 그렇죠. 거의 두 배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때 좀 그러면은 이런 매매 패턴으로 다시 회복을 하신 건가요? 아, 네네. 그때부터 이제 좀 계속 이런 매매 패턴이 좀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임파파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이렇게 해야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를 계속 여쭤보긴 하지만 전 반대로 이런 것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 주식에서 제발 이런 짓은 하지 마세요. 아, 약간 크게 손실을 보고 네. 다시는 주식 안 하겠다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하잖아요, 또. 일단 손실을 봤다고 이제 난 주식을 이제 안 해. 아니면 큰 돈으로 안 해. 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그 잃어버렸던 그 경험을 다시 이제 활용을 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찾아올 건데 그 잃어버린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못 써먹는 거죠. 그쵸, 아예 그 포기를 해버리는 거니까요. 네네네. 그리고 내가 믿는 기법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가까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걸 제대로 운영을 또 못하는 거네요. 네네네. 아, 이거 어떻게 믿음의 문제기도 해요. 임파파님은 그런 믿음을 계속 어떻게 보면 다시 되뇌이고 다시 마인드셋하고 이렇게 오신 건가요? 아, 네네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순간들이 꽤 많았었고요. 네. 네, 그때마다 뭐 당연히 할 수 있다 하고 항상 저는 어쨌든 제가 수익을 낸 부분에서 고점을 항상 매일 목표로 잡고 그렇게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고점을 잡는다라고 한다면 어떤 걸까요? 제 수익에 대한 고점이요. 아, 예를 들어서 내가 3억을 벌었으면 4억도 번다. 예. 이런 어떤 계속 이제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유지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네요. 네네네. 3억을 벌었다가 뭐 그게 뭐 1억이 되었으면 다시 제 목표는 어쨌든 3억은 일단 만들자라는 걸 목표로 잡고 있거든요. 아,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에서 구력이 느껴져요. 이게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오셨을지. 이거 사실 질문을 제가 지금 즉흥적으로 드리잖아요. 사실 질문지 받으신 것도 없고 저도 지금 즉흥적으로 바로 하는 건데 이게 바로바로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다 겪으셨고 이미 이거에 대한 다 해법이 있으신 분이에요. 많이 고생 많이 하셨었을 것 같아요. 아, 예, 맞습니다. 혹시 죄송하지만 연배 좀 여쭤봐도 될까요? 아, 30대 후반입니다. 30대 후반이시라고요? 예. 주식을 그럼 몇 살 때 시작하신 거예요? 아, 20대 초반에 시작했죠. 빨리 시작하셨네요. 예. 아, 그러면 15년이면 그럼 이제 80년대생이시겠어요. 아, 네네, 맞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사실 저는 지금 이 구력이 느껴지니까 한 40대에서 40대 후반 정도 되셨겠다 이 생각했거든요. 아, 네네. 그럼 엄청 빨리 성공하신 것도 있으신 거예요. 아, 네네. 그렇긴 하죠. 예. 근데 또 이렇게 너무 또 이렇게 어깨 으쓱하고 약간 오만한 마인드셋으로 빠지면 안 되잖아요, 사실. 아, 네네. 그렇죠. 마인드셋을 계속 이제 여쭤보고 싶은데 네. 어떻게 투자 좌우명 같은 게 있으신가요? 투자 좌우명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그럼 또 혹시 만약에 이제 기법 같은 거에서 이제 투자 전략 같은 거에서 나의 어떤 원칙 네. 이런 것들도 있을까요? 네네. 제가 전반적인 이제 거시적인 그런 원칙보다는 단순하게 해당 종목에 대한 뭐 손절가나 뭐 매도가나 그런 부분들을 약간 수준을 잡아 놓고 수준이 만약에 안 돼 있을 때 흔들리지 말자라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제가 손절가를 정해 놨으면 그 가격이 오면 진짜 손절을 해야 되는 거고 네. 목표 매도가가 왔으면 이제 목표가가 왔을 때 이제 또 매도를 해야 되는 건데 사실 이게 마음이란 게 맞아요. 더 오를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내리면 내일부터는 오를 것 같고 이런 마음 때문에 약간 놓치는 부분들이 많은
많은 그런 것들을 겪었거든요. 사실 그런 마음을 없애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네네네. 원칙은 무조건 내가 손절할 자리에서 무조건 손절하고 네. 수익 보기로 했던 자리에서 무조건 보고 네. 좀 빨리 빠져나올 때도 있으시죠. 아, 예. 빨리 빠져나올 때도 있습니다. 이 목표가라는 게 되게 애매해요, 사실. 네. 예. 그러면 내가 생각한 최소한의 수익 범위와 최대한의 수익 범위를 이렇게 정해놓고 거래를 하시나요? 아니면 딱 나는 정해진 가격만 있어 라는 어떤 되게 한 가지의 가격 전략만 가져가시나요? 아, 사실 가격 전략이 제일 크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제가 뭐 물을 타든지 뭐 불을 타든지 했을 때는 사실 수익률이 변동되잖아요. 맞아요. 확출죠.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그냥 가격 위주로 결정합니다. 그러면 매도하실 때도 분할 매도로 하시나요? 처음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금액이 좀 크다 보면 한 번에 매도하는 게 힘들거든요. 그럼 너무 뻔하게 다 보이잖아요, 또 내 물량이. 아, 네네네. 그 호가에 이렇게 걸어놓을 때 네. 물론 10억 넘게 하시니까 당연히 티가 나잖아요. 아, 네네네. 그런 걸 일부러 감추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티가 나도 그냥 아, 저는 감춥니다. 네. 제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예. 뭔가 시장의 그 가격 형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네요. 아, 그쵸. 그럼 이제 이 호가창을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내가 여기 딱 걸어놓으면은 뭐야 이거 하면서 그때부터 영향을 주면서 내가 생각했던 흐름에 영향을 끼치니까 숨겨야 된다. 네네네. 제가 봐도 뭐 실시간 그 네. 거래원들의 뭐 키움증권에서 뭐 제가 판 것들이 갑자기 확 튄다. 그럴 때 그냥 뜨끔뜨끔합니다. 이거 나 때문에 이런 건가? 네. 아, 그럼 이게 최대한 티를 안 내는 게 중요하네요. 아, 저는 그냥 티를 별로 내고 싶진 않아요. 뭐 그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누군가가 나의 매수 매도로 이제 어떻게든 뭐 영향을 받을까 봐. 굉장히 멋있는 마인드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이유 때문에 티를 내기도 싫고 영향을 주는 것도 싫고 사실 영향 받기 싫은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네네. 되게 중요하네요. 사실 저같이 몇백만 원으로 하는 사람들은 티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호가창의 어떤 그런 심리까지도 생각을 못 하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 때문에 호가의 심리를 갑자기 좀 약간 더 파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호가창을 보면 대충 이 종목이 더 갈 것 같다, 안 갈 것 같다에 대한 어떤 감이 오는 것도 있으세요? 사실 이게 네. 예를 들어서 뭐 오늘 뭐 이 종목이 뭐 한 5% 정도 오를 재료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을 했는데 네. 이 뭐 2%, 3% 오를 때쯤 이제 위에 매도 호가들이 물량이 너무 많다. 네. 그럴 때 저는 좀 좋게 보거든요. 오히려 예. 왜일까요? 더 오를 거라고 기대가 되니까 매물을 내놓은 거다? 그게 사실 저는 이제 더 오를 매수하는 것을 이제 그 호가창으로 좀 두려움을 조성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두려움, 매수에 위에 네. 이제 매도 호가 물량들이 너무 많이 쌓여 있으면 예. 저것들을 이제 다 치우고 더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다라는 이제 그죠. 판단을 좀 할 수가 네. 있잖아요. 그쵸, 그쵸. 예, 근데 그게 재료가 확실한데도 이제 위에 물량이 쌓여 있으면 그냥 그런 것들은 제가 좀 그때 좀 많이 먹는 편이죠. 아, 오히려 역으로 생각을 하는 거네요. 네네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먹고 나면 그 위로 올라가는 게 좀 잘 올라가거든요. 그럼 어떻게 보면 임파파님이 매물을 뚫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도 있으신 거 아닐까요? 아, 그래도 뭐 그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려면 뭐 한 100억대 정도로 움직여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겠죠. 네. 하긴 그렇겠죠. 100억 정도는 있어야 좀 매물층 하나는 뚫을 정도의 힘은 되겠다. 이 정도는 되겠네요. 되게 좋은 팁이네요. 그럼 밑에 매수 물량이 많이 쌓여 있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로도 해석이 돼요. 아, 네. 그렇게 제가 반대로 좀 보고 있습니다. 밑에가 이제 좀 많이 깔려 있는 부분들을 네. 네, 그거는 이제 떨어지는 이제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제가 스스로는 판단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혹시 이게 오히려 매수 주체가 많아진다는 건 종목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건데 수익의 가능성이 더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기대감 때문에 매수를 한다라고 저는 그냥 단순하게 되게 파악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사실 정말 좋은 종목은 시장가로 거래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시장가로요. 근데 이제 밑에 이제 매수 호가를 걸어 놓는 게 이제 물량이 좀 이상적으로 많다. 예. 예, 그런 부분들은 사실 허위 매수일 확률이 좀 높고요. 아, 확실히 존재한다고 보시죠. 허위 매수.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런 건 그냥 안 건드리는 게 제일 좋겠네요. 그래도 뭐 내가 마음에 드는 종목이라면 사야죠. 마음이 가는 종목이라면 그래도 사야 된다. 네네. 분할은 한 몇 번 정도씩 하는 게 좋을까요? 많게는 한 5번 정도 보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사실 그게 5번 이상 들어가면 이제 그거는 좀 무리한 투자인 것 같고. 아, 오히려 분할 매수가 많아진다는 건 내가 지금 무리하고 있다는 거로 보여진다는 거네요. 네네네. 그리고 그 매수는 사실 한 번만 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 한 번이 이루어지려면 저점에 내가 잡았을 경우잖아요. 그쵸. 거의 뭐 발가락을 잡아야 되는 거라서. 네네네. 그렇게 되기만을 바라고 있죠. 그게 안 됐을 때 이제 분할이 사실 들어가는 거고. 아,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내가 최바닥이다. 내가 이게 진짜 정말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최바닥이다라고 했을 때 한 번 사고 안 되면 이제 더 분할 매수를 하는 건데 네네. 절대 몰빵을 하진 않으시나 봐요. 한 번에. 예, 그렇습니다. 몰빵은 안 합니다. 그거는 이제 원칙이신 거죠. 네네. 한 번에 들어가는 경우는 없다. 한 번에 들어가는 경우에 수익이 좀 클 때도 있었겠지만 잃은 사례가 더 많을까요? 한 번에 다 들어간 만큼 사실 이제 투자 비중이 이제 거기에 높은 거니까 손실을 보고 나오진 않죠. 네, 좀 시간이 걸리더라고. 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네네네. 아, 그럼 한 번에 들어가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는 입장도 있으신 건가요? 아니, 나쁩니다. 나쁘긴 나쁘네요. 네네네. 아, 알겠습니다. 주식 공부를 아예 이렇게 혼자서 하신 거예요? 아, 네. 제가 사실 이게 경험이 한 90%인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그냥 찾아보고 이제 좀 습득하는 편이고요. 뭐 어떠한 책을 보거나 이런 공부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다 필요할 때만 뭔가 찾아보고 거의 경험으로 거의 다 체득하신 거네요. 아, 네네. 맞습니다. 보조지표는 안 보시죠? 웬만하면 안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게 이제 이 종목이 떨어졌다. 내가 가진 종목이. 그럴 때 이제 뭐 가끔씩 보고요. 기본적인 투자를 할 때 보조지표들은 잘 안 봅니다. 예전에는 좀 봤는데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평선도 보조지표라고 보시나요? 네, 이평선은 그냥 보는 거죠. 차트를 이제 일봉 뭐 분봉들을 볼 때 같이 보는 거죠. 아, 그럼 이평선은 그럼 어느 정도 참고를 하시고 어떻게 활용을 하세요? 이평선은 그냥 현재 그려진 그림 위주로만 보고요. 그림, 역배열이다, 정배열이다 정도요? 네네네. 정배열만 골라서 하시나요, 혹시? 아니요, 그렇진 않습니다. 재료나 상황에 따라서는, 수급 상황에 따라서는 역배열이어도 하긴 한다. 네네. 아, 꼭 이게 무조건적인 지표는 아니네요. 그냥 참고용이네요. 네, 사실 차트만 보고 접근은 잘 안 하고요. 네. 네, 종목과 이제 재료나 등등을 이제 좀 보고 저점을 좀 잘 잡기 위해서 뭐 살짝 이제 차트나 이제 이평선 좀 보는 수준입니다. 그럼 저점을 잡는다라는 건 보여진 걸 확인하시나요? 아니면 예측을 하시는 건가요? 이제 예측샷이라고 하죠, 그냥. 아, 예측은 잘 안 해요. 아, 확실히 바닥을 잡아가려고 하는구나를 보시는 거죠? 네네네. 임파파님께서는 목표가 있으세요? 배당금을 세후 한 1,000만 원 정도를 받는 정도의 이제 보유를 하고 있는 게 좀 목표고요. 배당금으로만 세후 1,000만 원. 그러면 얼마 정도 있어야 될까요? 뭐 배당률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렇죠. 네. 뭐 최소 뭐 한 30억 이상은 있지 않아야 되나? 30억. 배당주에만 들어가는 게. 그렇죠. 30억 정도 배당주에 넣어놓고 안정적으로 살면서 또 트레이딩도 하고 싶고 그러신 거죠. 네네네. 아,
혹시 뭐 받은 종목도 있으신가요? 제가 올해는 약간 배당주를 하나만 좀 가져가려고 하는데, 네. 그 현대차 우선주를 가지고 있고요. 계속 여기다 자금 축적을 해서 배당금도 받고. 저의 아들을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현대차 이제 배당주를 사실 사주려고 했었죠. 네. 근데 사실 미래 가치주를 지금 그 한 종목만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 부모의 입장이 돼서도 또 주식할 때도 또 이게 참고가 되네요. 이렇게. 저희 애가 지금 올해는 저보다 수익률이 훨씬 좋아가지고 제가 배 아픈 상황이에요. 혹시 아드님도 트레이더신가요? 아니요. 저희 애는 아직 미성년자고요. 선택한 그걸로 이제 그냥 그 종목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향후 뭐 10년 뭐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아드님도 주식에 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시키실 생각은 있으세요? 만약에 나중에 아버지 저 주식할 겁니다 하면은 네. 그래 한번 해봐라 라고 하실 건지. 네네. 주식은 무조건 해보는 게 맞다고 보고요. 대신 이제 처음부터 이제 무리한 투자만 안 한다면 뭐 언제든지 환영이죠. 이제 아드님에게 주식을 어느 정도 가르쳐주고 조언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아들아 주식을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주실 어떤 그런 팁들이 있을까요? 매도할 때 아빠한테 한 번은 물어봐라. 라고 하고 싶네요. 근데 사실 저희는 이제 시청자와 저희는 이제 사실 임파파님께 여쭤볼 수가 없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만약 임파파님한테 못 여쭤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는 국장만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네, 국장만 하고 있는데 올해 현재 코스피나 뭐 코스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뭐 국장을 지금을 뭐 기점으로 이제 향후 계속 오를 거라고 생각은 하고요. 예, 지금 사실 뭐 너무 미장의 투자를 좀 많이 하다 보니 네. 좀 안타깝긴 한데 손실이 났을 때 좀 절망적인 순간이 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럴 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자신을 믿고 투자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신법이네요.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셋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임파파님께서. 네네네. 부정적으로 생각해봤자 득될 게 없겠죠? 예, 뭐 득될 게 뭐 1도 없다고 봅니다. 그쵸. 국장을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선 그럴 수 있죠. 국장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럼 국장에 대한 매력도는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네. 트레이딩 관점인가요? 아니면 가치 투자 관점인가요? 가치 투자 관점입니다. 그쵸. 사실 장이 안 좋으면 이런 분위기는 항상 나왔었어요. 한국장 망했다. 네네네. 그냥 쉽게. 이건 항상 반복이 됐었죠. 큰 사이클 안에서요. 네네. 요즘 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데 제가 지능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사실 살아남을 수 있는 스킬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살아남는 사람이 강자다라는 게 사실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딱 대표적인 예죠. 임파파님이 사실은. 예, 저희는 이제 약간 그런 이제 팁을 좀 조언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거기도 하고, 이제 1억 리그에서 수익금으로 1등 한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네, 그리고 이렇게 팁도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럼 이제 혹시 가족분들께 음성 편지 한 통 써보시는 거 어떠신가요? 어떻게 사모님이 혹시 주식하는 걸 아시나요? 네네. 알고 네. 있고, 사실 저한테 좀 든든한 지원군이라서 제가 좀 손실이 네. 있을 때도 정신적으로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살짝 소름 돋았어요. 사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렇죠. 와, 그래서 엄청나게-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지원을 해주시네요. 네네. 와, 이거 대단하신 것 같아요. 사모님께서 그래도 응원을 계속 해주신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임파파님이 이렇게 잘 하실 수 있는 것 이제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음성 편지 하나 싸주시죠. 예, 짧게, 항상 나를 믿고, 이제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줘서, 현재까지 어쨌든 좋은 결과로 잘 하고 있는 것 같다. 참 고마워. 그리고 아들아, 10년 뒤에 아빠보다 더 부자가 돼 있기를 바란다. 진짜 진심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인터뷰 갑자기 요청드려서 갑자기 이렇게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예, 안 그래도 뭐 시간을 이렇게 쓸지 몰랐는데 예, 워낙 진행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뭐 거기에 홀려서 아닙니다. 했던 것 같고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 임파파님께서 워낙 숨김없이 다 주셔서 마음을 착하게 먹어야 되는 곳이 주식판 아닌가. 예,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맞는 것 같습니다. 혹시 임파파님 뭐 또 직접 이렇게 얼굴을 공개하시거나 그러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 예, 그건 좀 부담스럽고요. 알겠습니다.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예, 항상 수고하십시오. 네, 대회는 또 계속 나오실 거죠? 아, 네, 계속 투자해야죠. 필명도 안 바꾸실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감사합니다.